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쭉 발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오전 마지막 세션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기대하셨던 것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는 어떤 유명한 문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리더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후배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얘기고요. 차별화 안 되면 우리 힘들어진다. 차별화를 항상 고민할 때 우리는 운영 원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서비스, 결국 이 차별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별화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게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기술은 물류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익스큐션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술의 이 곡선은 각각의 기술이 갖고 있는 기대 주기를 설명합니다. 가장 앞단에 있는 기술은 이 기술이 이제 물류에 새롭게 들어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라든지 IT 쪽에서 먼저 검증이 됐거나 이제 개발이 된 기술들을 물류에 한번 가지고 와 볼까? 그리고 그런 요소 기술을 상품화해서 물류에 적용해 보는 단계가 가장 앞단에 있는 이노베이션 트리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기술이 소위 말해서 가장 물류 기업들이 많은 적용과 시도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미국에서 했다더라고 한국도 한번 해보자. 경쟁사 했다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또는 자체적으로 탐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는 기술이 이제 이 기술들을 먼저 적용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 기술의 효과성이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양산 단계까지 또는 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 조금 미숙한 제품들이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혹독한 평가를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 제품이 안정화가 되고 이 시장에 안착이 되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의 기대 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앞쪽에 있는 기술들을 보시면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 탄소 관련해서 탄소 저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23년도 차트 말고요. 24년도 차트도 6월 달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아마 조만간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이 차트가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작년에 이제 관련된 건데 작년에 이제 이노베이션 트리거 기술로 물류 기업들도 탄소 배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과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차량 거리 줄이면 기름으로 탄소 얼마나 줄이나 이런 단위의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수송부서에 운송팀에 차량 몇 대냐 연비 얼마냐 그래서 얼마 줄일 수 있냐 이 단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앞서 발표하셨던 우리 대표님의 회사와 같이 조금 더 정량화할 수 있고 부분이지만 탄소에 대한 저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물류 쪽에서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CNS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트윈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필요를 기반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것들도 내가 A사와 B사와 C사의 로봇을 쓰고 싶은데 그 어떤 회사들도 내가 B사와 C사의 로봇을 통합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그런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 라인은 A사, 저쪽 업무는 B사, 또 다른 층은 C사, 또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제를 하거나 통합 운영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건 누가 해준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 앞단에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물류창고에서 작업자들을 예측하는 것들, 그리고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높게 올라와 있는 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WES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제 시장에서 검증이 되기 시작한 것들이 웨어하우스에 있는 피킹 로봇, 그 다음에 모바일 소테이션 로봇, 소터 있잖아요. 움직이는 3D 소터 같은 것들, 그리고 웨어하우스 리소스 플래닝하고 그런 이런 것들, 우리 내일 작업 몇 명 할지 예측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을 하면서 효과성이라든지 제품성이라든지 기능들이 조금 불편함이라든지 실망감을 갖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잘 쓸 수 있고 저 단계에 있다고 해서 저 제품이 망했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조금 올라가 있는 기술들 쪽으로 가보면 이제 WCS 같은 것들은 자동화된 설비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고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WCS 같은 것들도 이제 성숙해지고 상품화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기술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시사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같습니다. 그 자동화를 지금 하고 있는 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가 해야 되는 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이 센터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설비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센터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또 비용, 서비스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일단 자동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 자동화를 하고 저러한 것들을 뒤늦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화 센터 고민이 어려운 게 사실 제가 이거를 뽑아놓고 보니까 자동화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 들어간 것 대비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효과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 효과성은 업체가 얼마나 잘 프로세스를 짜주고 생산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정량화해주고 실제 그게 센터가 오픈이 됐을 때도 그만큼 보증을 해야 되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개런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창고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 창고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자동을 하다 보면 전체 관점에서 또 이게 최적화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이 유독 많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작업에 대한 이런 변화 관리의 이슈 근로자들의 반감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실제 자동화 전후의 과정에서 그 자동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퍼포먼스를 같이 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 비용에 그리고 효율성에 완벽하게 얼라인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자동화 센터를 하고 싶지만 자동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마트 물류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스마트한 물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는데 고성능 GPU가 탑재된 노트북이 필요 없잖아요. 업무용은 업무용 노트북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정도의 스펙의 노트북이 필요한 것처럼 자동화 창고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또한 정말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도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가 작고 돈이 없는데 내가 도입할 수 없고 내가 도입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아까 로봇 애저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스 같은 방식을 통해서 먼저 간단하게 그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먼저 써보고 이거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 기능이 정말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에 내재화하는 관점에서 구축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래서 적용하는 범위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지속성. 최근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 제품을 쓰고 싶은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건가? 유지보수는 잘 되는 건가? 이 업체는 지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큰 회사들을 찾아서 지속 가능한 회사들과 많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효과 그리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타사가 쓰고 있는 검증된 기술을 우리가 써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어서 자동화가 주인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골이 놓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희는 그 202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WCS에 탑재될 수 있는 최적화 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 창고에서 운영이 되는 다양한 설비 장비 이런 솔루션들이 접목이 될 수 있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스로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그거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올해 투자 라운드를 열고 더 많은 인재와 제품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는 다양한 설비 장비부터 많은 정보들이 생성이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결국 저희 니어 솔루션을 통해서 다시 물류 현장에 있는 시스템과 설비 장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의 운영비와 그리고 로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생산성과 손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집중을 하게 되고요. 자동화 솔루션 회사와 조금 같지만 다른 건 뭐냐면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최적의 자동화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공급하시는 회사도 당연히 그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조합이 최적인 것인지 꼭 자동화 설비가 답인 것인지부터 해서 저희는 운영비와 생산성 손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WES 기반의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WCS가 하고 있던 자동화 설비 그리고 공급 그리고 이거를 통합하는 SI를 넘어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다시 현장으로 뿌려서 물류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면 다양한 하단에 있는 자동화 설비 타입도 있고 이런 자동화 설비들은 WCS라고 하는 통합 컨트롤 모듈을 통해서 WMS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단계에서 이 컨트롤을 넘어서 이 정보들을 WCS와 WMS 사이에서 해석하고 최적화하고 다시 WCS에 지령을 내려주고 WMS에 리포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WCS에도 탑재될 수 있지만 고객사가 활용하고 있는 WCS 또는 WCS는 없지만 내가 DAS DPS는 있어. 근데 WMS 밖에 없어. 그럴 때에는 저희가 WMS에서 DAS DPS라든지 다양한 자동화 설비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모듈만 사스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자가 흐르는 그리고 데이터가 흐르는 전 범위 내에서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서 처음 보였던 것 중에 그 웹 베이스드 로지스틱스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는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정도야라만 특별한 공간에 대형 모니터를 띄워놓고 각각의 사업부에 각각의 현장에 데이터들을 띄웠는데 최근에는 고객사가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받아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웹에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 베이스드 포탈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베이스라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API 연동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특별한 개발 공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거하고 WES 비롯한 저희의 최적화의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엑셀로 업로드 하시고 최적화 이후의 결과는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15가지 정도의 라이브러리로 저희가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층별로 재고 현황이라든지 도쿠의 활용 현황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다스의 생산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5가지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발표 후에 저에게 요청을 주시면 제가 둘러보실 수 있는 데모 계정을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NS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근에 사스가 여러분들 생소한 것 같기도 하죠. 사스 하면은 뭔가 월가금 하니까 뭔가 할부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는 회사에서는 사스 얘기하니까 우리는 IT팀에서 사스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새로운 기능을 빨리 써보고 싶은데 사스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끊기도 좋습니다. 근데 SI성의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이 기대 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려운 이 복잡한 자동화 프로젝트를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사스는 저희 회사처럼 또는 다양한 사스 회사들이 무료에 대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POC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빠르게 해당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SI는 상당히 대규모 투자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지만 쉽고 내가 원하는 기능만 먼저 빠르게 인스톨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스의 장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스 솔루션 기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고부터 출고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서 최적화의 기능을 담고 있는 니어 솔루몬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단계부터는 이 제품이 출고단에서 주력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 적지 않은 장소를 출고까지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입 인원 예상, 그리고 출고 배치의 작업 추천, 그리고 각각의 피킹, 패킹, 출고 여러 과정에서 최적화 기능이 돌아가는데 오늘은 제가 포장 박스 추천하고 그리고 출고 피킹 전략 수립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개선된 효과들입니다. 그래서 반품 분류 생산성의 경우에는 WCS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니어 솔루몬이 이제 파스와 DPS의 이제 지령을 내려주면서 최적화된 기능이 들어가서 반품 분류 생산성이 69% 향상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스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고객사의 주문을 재분류하고 재그룹핑하는 그리고 다시 다스에 불빛으로 표시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능형 다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1출고 캐파가 2배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검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어페럴이라든지 식품, 화장품 이런 다양한 B2C 현재는 이쪽 그룹의 레퍼런스가 좀 많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최소한 30% 이상, 많게는 100% 이상의 이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례는 실제 검증이 되어 있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다스 DPS 하면 그리고 WMS 쓰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주문을 한번 정리하는 기능은 분명 있습니다. 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WMS 자체를 못 쓰는 회사는 뭐 엑셀로 그룹핑 해가지고 뭐 제일 뭐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것부터 뭐 출고하는 그런 형태도 갖고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문에 대한 것들을 수기로 이렇게 쭉 처리했던 업체들의 저희의 이제 그 중복 SKU를 감소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이 중복 SKU를 한 74% 정도 줄였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다시피 해당 날짜에 다스 한 셀에 첫 번째 배치는 한 SKU만 넣고서 120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두 번째 배치는 3개의 SKU만 집어넣어서 또 120개의 주문을 쳐낼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배치도 4개의 SKU만 채워서 이 120개의 다스 셀을 통해서 이 주문을 쳐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최적화 전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저렇게 중복 SKU가 많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날 SKU의 이 변폭이 많고 처리 출고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부터 다스에 채워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게 지금 WMS에서 제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걸러내겠지만은 저희는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 이 알고리즘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다스를 늘리지 않고 여러분이 작업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해당 시간 내에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탄소 관련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검증 단계인데요. 포장 박스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상당히 포장 박스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예, 포장 박스 한 개 한 개당 단가가 좀 비싸긴 한데 저희가 세계 화주사를 운영을 하는 센터에 가서 그 센터에서 6월 한 2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이 화주사별로 나가는 이 박스의 비용 그리고 그 박스들이 나가면서 빈 최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숫자들은 저희가 제품의 큐빅과 상자의 큐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빈 최적을 알 수 있는 건데 대부분 50% 이상 또는 가까이 이 빈 최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빈 최적에 대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 스타트업들이 특히 풀필먼트 회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박스 추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탄소 그리고 원가 절감 측면에서 박스 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적 박스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박스 비용이 많게는 아래에 보시면 2주 동안 화주사 1번은 12만원, 화주사 2번은 400만원, 화주사 3번은 200만원 이렇게 박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 최적 박스는 뭐냐면 화주사별로 1번부터 5번 또는 1번부터 7번 이렇게 박스들이 쭉 있는데 경험에 의해서 작업자들이 박스를 갖다가 이제 넣기도 하고 그리고 숙련된 분들이 박스를 추천을 해서 미리 갖다 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빈 최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빈 최적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주문에 대한 이 유형과 그리고 이 각각의 상품들의 부피를 측정을 해서 이런 박스로 제품을 넣어서 내보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내보낸 알고리즘의 결과를 적용했을 때 나온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면 이거를 여러분 회사에서 개발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이거 개발하려고 하면 또 고가의 인건비를 들여서 또 그분이 혼자 와서 또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뭐 외주 맡겨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혼자 못하니까 또 누구 뽑아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6개월 가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꼭 이런 부분별로 아까 탄소 관련된 측정, 사스, 뭐 박스 추천 관련된 사스 또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서 서비스를 한 뭐 풀필먼트 회사가 되든 다 상관이 없으니까요. 마음을 좀 열어놓고 아까처럼 easy and quick 플러그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회사에도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당장 네가 말한 거를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내가 데이터는 줘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건 되잖아요. 그쵸? 우리 회사에 내가 이 2주 동안에 이런 출고를 했는데 각각의 출고 오더별로 이런 제품이야. 근데 이 제품의 부피는 내가 줄 수 있어. 네가 똑같이 이 표를 만들어 올 수 있니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니어뷰의 그 대시보드 관심 있으면 저한테 데모 계정 요청하시면 되고 우리 회사도 내가 박스 비용 좀 줄여보고 싶은데 저게 1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2주 동안에 그게 혹은 100만 원이든 내가 이거 보고 효과 나오면 내가 너희 사스 월 과금 내고 쓸게 라고 하실 마음이 있으면 데이터 그리고 의지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 스마트 관련된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는 설비 장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입고부터 출고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서비스가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SI, 그러니까 온프리마이즈로 고객사에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스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현재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사에서 오셨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가 지금 7월부터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물류 솔루션 또는 물류 화주사에서도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 또한 저를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유통과 제조 쪽으로 저희가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저희의 최적화 기반의 지능형 솔루션을 판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보급형 사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를 나는 WES까지는 아닌데 박스 추천만 써보고 싶어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솔루션을 고도하고 서비스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글로벌 오토모티브의 비사의 이런 WCS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H사의 미국 법인의 물류센터 WCS 구축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저희가 국영 기업의 물류센터에 이런 WCS, 사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글로벌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실 때 뭔가 시사점 적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늘상 듣던 그 말이 그 말이고 로봇 신기한 거 하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 박스 추천 400만 원짜리 절감하는 거 있었는데 저건 좀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자리의 결론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물류센터의 변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이 되니까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세션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의미 있는 수학을 거두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좀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